평생을 모은 3천만 원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써라. 그날 밤 며느리는 가방 하나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기약도 없이 2달 동안 동네 사람들 입이 바빠졌고 오말수는 밤마다 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문 앞까지 걸어간 날이 있었습니다. 2달 뒤 서연이 돌아왔을 때 손에 들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말순이 평생 모른 척해온 무언가였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며느리에게만 남긴 말 한마디. 그 말이 두 여자 사이에 놓인 순간 30년의 침묵이 비로소 끝났습니다. 대박 야담TV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어느 소도시의 골목길, 3월 초순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봄이 오지 않은 때라 아침 공기에 꽤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렸습니다. 새벽이 다 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창문 하나가 아직 어두운 시간부터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방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몸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새벽마다 식당 주방으로 나가던 몸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진 뒤에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마음이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멘트 벽에 누군가 긁어놓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자국을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7년째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지워보려고 문질렀는데 이제는 그냥 확인하는 손짓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나도 아직 여기 있다. 방은 작았습니다. 2층이라 천장이 낮고 창문도 작았습니다. 장롱 하나, 낮은 서랍장 하나, 그리고 아들 사진이 올라간 작은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오준혁, 죽은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38살, 마지막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들은 암 진단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웃음이 좋아서 늘 그 사진을 올려다 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싸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이 3년 내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올렸습니다. 쌀은 어제 씻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오말순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고양이였는데 오말순은 이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뻔뻔이. 매일 오는데 고개 한번 들어서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냥 제 할 것만 하는 것이 오말순은 가끔 부럽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외롭지도 않을 테니까요. 밥이 뜨는 동안 오말순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국민은행이라는 글자가 모서리부터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통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한 번 닦았습니다. 매끈하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그냥 낡은 공책 같은 통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모은 것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적은 돈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주방 보조로, 간간히 배달 아주머니로, 한 번은 공사 현장 밥집에서 반년을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것이 3번이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 물에, 두 번째엔 겨울 새벽 배달 손잡이에, 세 번째엔 공사판 밥통 덮개에, 그 손으로 긁어 모은 돈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내고, 아들 결혼할 때 혼수 보태고, 아들이 암이라는 말 들었을 때 치료비 보태고, 그러고도 남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말수는 통장 표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손가락 아래에서 지나갔습니다. 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말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기 노후에 쓴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나이 72의 노후란 어차피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돈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하는가? 답은 하나였는데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서현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체크무늬 잠옷 바지에 낡은 후드를 걸쳤습니다. 눈이 아직 덜 떠진 채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말수는 서랍 안으로 통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어머니, 밥 하셨어요? 응. 제가 하려 했는데. 됐어. 두 마디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이 정도였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아무 온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현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말순이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현도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단답이면 사람은 말을 잃게 됩니다. 오말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서현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한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말순은 서현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서현은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오말순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투병하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는 날이 한 달에 열흘은 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시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연락이 왔다는 걸 오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서현의 통화 소리가 간간히 들렸으니까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 말들이요. 정작 자기는 괜찮지 않으면서 하는 그 말들을 오말수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느냐고 오말수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말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부침. 오말순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서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사 중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 침묵이 두 사람에게는 이상한 방식의 평화였습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 그냥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날이 아들 기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말수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씹으면서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절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던 모습. 눈이 빨개진 채로 엄마 나 괜찮다고 했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잠들어도 들렸습니다. 3년이 지나도 그 목소리만은 어디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현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마트 다녀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된장 떨어졌던 것 같던데. 있어. 서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하러 일어섰습니다. 오말수는 서현의 뒤통수를 바라봤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는 며느리의 어깨가 좁았습니다. 3년 전보다 살이 빠진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당 파트타임을 하는 게 힘드나 보다고 오말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결국 자기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말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과 내 코가 석차인 마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오말수는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아들 사진을 보다가 통장을 꺼냈다 넣었다 했습니다.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돈을 서현에게 주면 서현이 어떻게 할까? 고맙다고 할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할까? 받고 나서 친정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이 집에는 진짜 아무도 없는 거잖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면 항상 같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혼자라는 것. 이 2칸짜리 집에 혼자라는 것. 서현이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봉지를 2개나 들고 왔습니다. 없다고 했는데도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봉지를 열어보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지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오말순이 서랍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들어오는 숫자는 늘 작았고 나가는 숫자는 가끔 컸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씩 불어난 잔액이 가장 마지막 줄에 찍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오말수는 그 숫자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숫자의 끝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결심이 선 것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숫자의 흐릿한 끝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곧 사라질 것 같은 그 느낌. 자기 자신 같았습니다. 아직은 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는. 그러면 있는 동안에 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현이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현아. 서현이 멈췄습니다. 오말순이 부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이름 2글자만으로도 서현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반쯤 몸을 돌렸습니다. 오말순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서현이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받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3천이야. 내 평생 모은 거. 이제 내가 쓸 일이 없어.
서현의 눈이 통장에 고정됐습니다. 그 눈에서 오말수는 뭔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감사함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하지만 서현의 눈은 빠르게 차분해졌습니다. 그것이 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것. 오말수는 그 가라앉히는 속도가 남편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랬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다가도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받으면 안 돼요. 왜?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노후가 없어. 이미 늙었어. 그래도요. 받아. 말 길게 하기 싫어. 서현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의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숫자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38년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니, 됐어. 가. 오말순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오말순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텅 비었습니다. 50년을 채워온 것이 없어진 손이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손가락이 저절로 오므라들었다 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봄이 채 오지 않은 3월의 바람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오말수는 아들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아도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사진 위를 비췄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어라 탓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했냐? 오말순이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없을 것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현의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현이 없어진 것을 오말순이 안 것은 아침 6시였습니다. 밥을 하려고 부엌에 나갔다가 서현 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항상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장 위에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욕실에도 서현의 세면 도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세면대 한쪽에 놓여 있던 분홍색 칫솔과 폼 클렌징 통이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거실에 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것과 며느리가 사라진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린 후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둘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다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계 목소리가 했습니다. 오말수는 전화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역시 자동응답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재료로 어제와 똑같은 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릇 하나가 놓인 식탁이 어쩐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첫날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인사를 해왔을 때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오말수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틀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현의 전화기는 여전히 자동응답이었습니다. 사흘째 아들 기일이었습니다. 오말수는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소반 위에 과일 몇 개와 나물,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전을 부쳤습니다. 부침개 기름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기일이 되면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오말순과 아들과 서현. 말이 없어도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저를 2번 올리고 아들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며느리한테 돈을 줬더니 가버렸다. 네가 그 애를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직도 모르겠다. 중얼거리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느낌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절대로. 남편이 죽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골목 아래 이발소에서 박태수가 오말순을 불렀습니다. 이발소는 작았습니다. 의자가 2개의 거울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발소 냄새가 있었습니다. 헤어크림과 약품이 섞인 특유의 냄새. 오말수는 그 냄새가 어릴 때부터 좋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이발소에 따라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발소가 크고 신기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어귀의 낡은 가게였습니다. 박태수는 40년을 그 자리에서 이발소를 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는 것보다 말을 해주는 것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수하게 떠들고 구수하게 웃고 가끔은 구수하게 참견도 했습니다. 말순이 서현 씨 못 봤어. 며칠째 파트타임 식당에 안 나온다는데. 오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여행 갔어. 여행, 어디? 몰라. 멀리. 박태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말순의 얼굴이 지나치게 무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표정한 것이 오말순의 특기이긴 했지만 오늘은 그 무표정이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힘을 주어 만든 표정이었습니다. 연락은 되고 됩니다. 됩니다고. 말순이 너 그 말투 언제부터 썼어? 오말순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태수가 뒤에서 뭔가를 더 말했지만 오말순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이상하게 우웅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현의 전화기는 계속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를 2번 보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어디 있어였습니다. 2번째 문자는 밥은 먹었어였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3번째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빨리 와라. 쓰다가 지웠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쓰다가 지웠습니다. 걱정된다.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골목 편의점 앞 벤치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며느리 요즘 어디 갔어? 며칠째 안 보이던데. 나도 못 봤어. 가방 끌고 나가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설마 떠난 거 아니야?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나였으면 진작에 갔지. 그러게 3년이나 있었으면 충분하지 뭐.
오말순의 귀에 그 말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오말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턱에 힘을 주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오말순이 서연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같이 차렸지만 말 한마디 살갑게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서연이 욕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앞을 두세 번 지나쳤습니다. 노크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이 울고 있었는지 어떤지 오말순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말순은 주먹으로 벽을 한 번 쳤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내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에서 차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인지 서러움인지 두려움인지 오말순은 그것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열흘째가 되던 날 박태수가 직접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밥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혼자 밥해 먹기 귀찮잖아. 귀찮지 않아. 알아. 그래도 가져왔어. 오말순이 잠자코 문을 열었습니다. 박태수가 들어와 냄비를 부엌에 올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말순도 앉았습니다. 말순아, 서현 씨 연락 안 되는 거 맞지? 오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한테까지 숨길 거야? 40년 알고 지낸 사이에. 숨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다리는 거야. 박태수가 한참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순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말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돈 줬어. 오말순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얼마나? 됐어. 네, 알바 아니야. 말순아. 됐다고. 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한숨이었습니다. 화가 아니라 걱정인 그 숨소리를 오말순은 알았습니다. 믿어. 뭘? 서현 씨를. 오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뻔뻔이가 또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기엔 떨리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그 중간 어딘가에 오말순이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올 거야. 내가 보장해. 뭘 믿고 보장해. 그냥 올 것 같아. 오말순은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태수가 가져온 된장찌개를 데워서 먹었습니다. 혼자서. 국 냄새가 박태수네 집 냄새였습니다. 달랐습니다. 자기가 끓인 것과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어쩐지 오늘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열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 마루에 앉았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서현이 있을 때도 조용하긴 했지만 없는 지금의 조용함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있는 조용함과 없는 조용함은 소리가 같아도 온도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조용함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서현 방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빈 침대가 보였습니다. 오말수는 그 빈 침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3월이 가고 4월이 왔습니다. 골목 입구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이 어찌나 짙던지 오말수는 그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예쁜 것들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살구꽃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좋은지 어떤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말순의 하루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밥을 하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현이 쓰던 방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이불을 털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올 방을 깨끗하게 해두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박태수 이발소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편의점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짐작은 했습니다. 짐작하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직접 들으면 뭔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았고, 해명을 하려면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오말순에게 그 말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두부를 사오다가 길 건너편에서 이웃 김씨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잠깐 멈추더니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오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이 골목을 돌아가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봐. 완전히 기가 죽었어. 오말순의 발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기가 죽었다. 오말순은 그 말을 씹으면서 걸었습니다. 기가 죽기는 아직 죽지 않았어. 하지만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두부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이 냉장고 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현이 사다 놓았던 결명자 티백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살구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말수는 아들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제삿날도 기일도 아닌데 촛불을 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불꽃이 바람도 없는데 작게 흔들렸습니다. 오말수는 그 흔들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녀가, 서현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좀 무서워. 이 집에 나 혼자 남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집이 너무 커. 방이 2개뿐인데 왜 이렇게 크냐고. 네가 있을 때는 안 이랬는데. 그때는 집이 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넓어. 넓은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중얼거리다가 스스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 크다고 하는 노인네가 세상 어디에 있겠냐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웃음 안에 슬픔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말수는 50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22이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오말수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웃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파전을 좋아했고, 버스 맨 앞자리를 좋아했고, 비 오는 날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시장 구경을 좋아했고, 국화꽃차를 좋아했고, 하늘이 많이 보이는 골목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을 좋아하는지 오말수는 몰랐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를 언제부터인가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감정이 작아졌습니다. 감정이 작아지면 말도 줄었습니다. 말이 줄면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오말순이 됐습니다. 한 달하고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황만길이 찾아왔습니다. 오말수는 황만길을 잘 몰랐습니다. 한 동네에 살지만 왕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65세 은퇴한 새마을금고 직원이었고 낡은 점퍼를 항상 입고 다니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오말순과 마주치면 고개를 꾸벅하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두드렸을 때 오말수는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서현 씨 아는 사람입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오말순이 황만길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황만길은 오는 내내 뭔가를 생각한 것처럼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 씨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압니다. 오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살아 있어요. 건강하고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현 씨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요. 근데 어르신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것만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오말수는 황만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서현을 아는지,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물어봐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못한다고 했어요? 황만길이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건 서현 씨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서현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서현도 오말순에게 뭔가를 말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그 거리가 어느 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오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만길이 돌아가고 나서 오말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으로 4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어쩐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제야 오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3천만 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는데도 황만길은 사흘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말순이 불렀습니다. 메모지에 볼펜으로 적어서 황만길 집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오세요. 딱 2글자였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그 우편함에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오말순뿐이었습니다. 황만길은 오후 4시에 왔습니다. 오말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결명자 차였습니다. 서현이 사다 놓은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서현이 여기에 살았다는 흔적이 이 집에 이런 것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홍 칫솔은 없어졌지만 결명자 티백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아끼는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말해 줄 수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서현이가 돈으로 뭘 하고 있어요? 황만길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현 씨가 먼데 내려갔어요. 전라도 쪽이요. 왜?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러 간 겁니다. 3천만 원이나 들고 뭘 배워요? 황만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돈이 다 학비는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곳에 쓰이고 있고요. 어르신,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서현 씨가 전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본 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황만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에서 뜯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오말순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계좌번호와 함께 지출 내역처럼 보이는 것들이 줄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원자재, 포장재, 운반비, 숙소비. 숫자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것. 반드시. 오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요. 오말순은 그 사실을 알아챘지만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언제 온대요? 2달 아니라고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2달. 오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2달. 지금까지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났으니 앞으로 20일쯤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황만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봐요. 서현 씨가 어르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어봤어요. 가끔 서현 씨랑 통화를 했거든요. 뭐래요? 황만길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든든하다고 했어요. 오말순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든든하다. 오말순은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사람이라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황만길이 돌아가고 나서 오말순은 그 종이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에, 비어있던 그 자리에. 그날부터 오말순은 이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리였습니다. 제대로 된 요리를요. 된장찌개와 김치만 하던 밥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부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소고기를 사서 가진 야채를 볶고 당면을 삶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오말순은 그것을 박태수 이발소에 들고 갔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줘? 많이 했어. 먹어. 말순이 너 어디 아파? 왜? 잡채를 직접 해온 게 언제 적이야? 먹기나 해. 박태수가 잡채를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씹으면서 오말순을 봤습니다. 오말순은 이발소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 오는 거야? 오말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거구나. 됐어. 말순아, 먹기나 해. 박태수가 웃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웃음이 신경 쓰였지만 아닌 척했습니다. 20일이 남았습니다. 15세가 남았습니다. 열흘이 남았습니다. 오말순은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에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일이 남았는지를 마음속으로 셌습니다. 일주일이 남은 날 밤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서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서현이 쓰던 침대였습니다. 스프링이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서현이 3년 동안 쓴 흔적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침대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쓸어내는 것처럼,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방 안에 서현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지 오말순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오말순은 그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달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박태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태수가 뛰는 것을 오말순은 처음 봤습니다. 말순아, 서현씨. 오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돌아온다는 것 같아. 역에서 내리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 물기 묻은 손을 행주에 닦았습니다.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를요. 그것이 오말순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이 나가자. 됐어. 말순아, 내가 마중을 왜 나가? 알아서 오겠지. 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박태수가 돌아갔습니다. 오말순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말순은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을 열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현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이 2달 전보다 까매져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걸어 다닌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2달 전보다 더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말순이 서현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한 번 봤습니다. 아픈 데는 없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서현이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들어온다는 말도 환영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와 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말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서현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말순이 저녁을 차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 사람분의 그릇이요. 오말순이 2 그릇을 차렸다는 것을 서현은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봤습니다.
씻어라. 네. 서현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식은 것을 데우는 게 아니라 새로 끓였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을 놀리지 않으면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서현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부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앉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2달 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현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말순이 그것을 봤습니다. 드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말순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기다린다는 신호였습니다. 서현이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천만 원 전부입니다. 더 있어요. 2,500만 원이요. 오말순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전라도 구례에 내려가 있었어요. 거기 지인이 있는데 전통 한과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로 주문 제작 판매를 시작했어요. 명절 선물 세트 형태로요. 온라인으로요. 오말순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이 종자돈이 됐어요. 원자재 사고, 포장재 사고, 배송비 선결제하고 2달 동안 주문이 들어온 것만 처리했더니 5,500이 됐어요. 말하는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이 씨앗이 됐습니다. 오말순은 봉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서현을 봤습니다. 서현이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네,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지.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가 뭐라고 했어? 죽기 전에.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 근데 있는 것 같았어. 그 애가 나한테 말을 안 했거든. 나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건 니한테 한 말이 있다는 거야. 서현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혁 씨가 마지막에 제게 그랬어요. 어머니가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지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다가가 달라고. 오말순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표현을 안 하시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통장을 주셨을 때 서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신호요. 그냥 받아서 쓰면 끝나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준혁 씨가 제게 남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고요. 오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닦던 눈물을 오늘은 그냥 두었습니다. 흐르는 대로. 서현이 돌아온 사실은 이틀 안에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돌아왔다더라. 손에 뭔가를 들고 왔다더라. 시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줬다더라. 소문은 항상 방향을 바꾸면서 불어났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는 법이었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오말순이 서현의 방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열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크를 했습니다. 2번, 항상 2번. 하지만 오말순에게는 그 두드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로 나무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마다 뭔가를 이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현은 방에서 주문 처리를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주문 전화였습니다. 서현의 목소리가 통화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으며 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말순은 혼자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동네 이장 김 씨를 만났습니다. 오 씨, 며느리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네, 잘 됐네. 근데 그 2달 동안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주변에서 며느리 고소하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오말순이 멈췄습니다. 고소요. 아, 모르셨어요? 몇몇이 어르신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오말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오말순은 경찰서 앞에 선 날이 있었습니다. 서현이 사라진 지 3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말순은 버스를 타고 경찰서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말순은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발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고소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됩니다. 오말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말순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서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됐어. 2 사람이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말순이 양파를 썰고 서현이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양파를 썰면서 말했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갔었어. 서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돌아왔어. 어머니, 말 안 해도 돼. 그냥 알아두라고. 서현이 오말순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순은 양파를 계속 썰었습니다. 눈이 매워서 물이 났는지 다른 이유로 물이 났는지 서현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2달 동안 연락을 끊었던 거 어머니 입장에서는 잔인한 일이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연락을 하면 어머니가 당장 오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오말순이 양파 써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다 무너지거든요. 오말순이 도마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양파 조각이 가지런히 썰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 느려진 손이 서현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말보다 더 정확한 무언가를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말 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그 식사가 2달 만에 돌아온 밥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굴에 선생님이 올라오세요.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뭐 하러?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 일이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오말순이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었습니다. 뭘 좋아하는 분이야? 된장찌개 좋아하신대요. 해줄게. 5월이 왔습니다. 살구꽃이 지고 이제 연초록 잎들이 나뭇가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이 전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새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침이면 참새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례에서 선생이 올라왔습니다. 김복순이라는 이름의 60대 여인이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손이 굵었습니다. 평생 한과를 만들어 온 손이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손을 보자마자 자기 손을 한번 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일한 손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 아이가 여기까지 왔네요. 뭐려? 씨앗을 주셨잖아요. 씨앗 없이는 싹이 날 수 없는 거니까요. 오말순이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김복순이 한 숟갈 뜨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 찌개 맛이 다르네요. 다를 게 없어요. 아니요.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오래 끓인 맛이에요. 오말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 끓인 것이 맞았습니다. 김복순이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끓인 거였습니다. 양도 평소보다 배로 했습니다. 김복순이 돌아가면서 서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든든하겠다. 저 눈빛이 그냥 나온 눈빛이 아니야. 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말순은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그릇을 씻으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서현의 한과 사업은 조용히 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만 하던 주문이 이제는 지역 백화점 팝업 행사까지 연결됐습니다. 구례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구례 공방과 제휴해서 물량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오말순은 그 과정을 멀리서 봤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현이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보실 수 있어요? 오말순이 TV를 껐습니다. 서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였습니다. 상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한과. 오말순은 그 두 글자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내 이름이야? 씨앗이 어머니셨으니까요. 쑥스럽게. 예쁘잖아요. 말순한과. 이름이 장사에 무슨 상관이야. 상관 많아요. 이름에 이야기가 담기면 사람들이 기억해요. 말순한과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 평생 주방에서 일한 어머니가 씨앗이 된 이야기요. 오말순이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말순한과. 국자 모양의 작은 로고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국자요. 오말순이 50년을 들고 일한 도구였습니다. 서현이 그걸 알고 넣었는지 우연인지 몰랐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리뷰가 좋아요. 보실래요? 됐어. 어머니, 읽어줘.
서현이 웃었습니다. 오말순 앞에서 서현이 웃는 것을 오말순이 직접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서현이 리뷰를 읽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집 생각났어요. 다시 주문할게요. 담백한 단맛이 인상적이에요. 포장이 정성스러워요. 명절 선물로 딱 좋네요. 서현이 읽는 동안 오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리뷰를 듣는 게 아니라 서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저녁이 끝날 무렵 오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식당 주방 일 38년 했잖아. 네. 그동안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손님들이 식당 사장한테는 말해도 주방 보조한테는 안 하거든. 나는 그냥 숟가락 닦고 채소 씻는 사람이었어. 서현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사업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오말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 서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황만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진 정장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황만길이 오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말순은 명함을 받고 읽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준혁 씨 관련 건입니다. 오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현 씨가 아셨던 일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준혁 씨가 암 진단받고 나서 작성한 서류가 있습니다. 공증까지 맞춰 놓은 것인데 본인이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처리하라고 명시해 두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너무 힘드셔서 서현 씨가 시기를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서류요? 준혁 씨가 이 집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정리해 두셨어요. 그동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어머니 노후를 위해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도 있어요. 편지였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이 엄마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서현이가 알고 있었어. 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저한테 맡겼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드려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드려야 한다고. 제가 자리를 피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계속 못 찾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때는 드릴 수가 없었고 제가 구례로 내려가기 전에 드리려 했는데 그것도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오말순은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서현이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봉투 표면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오준혁.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오말순의 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오말순 자신이 느꼈습니다. 손이 떨린다는 것을. 하지만 잡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해 드릴게요. 황만길이 일어섰고 변호사도 따라섰습니다. 서현도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서현아. 서현이 멈췄습니다. 같이 있어. 서현이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오말순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 쓴 것인지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말순의 손처럼요. 오말순은 소리 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서현이한테 잘해줘. 나 대신.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현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같은 봉투 안의 말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아들이 죽던 날도 울지 않았던 오말순이 아들의 글씨를 보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서현이 오말순 곁에 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멈춤을 오말순이 봤습니다. 오말순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오말순과 서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서현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서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아플 때도 죽고 나서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밥은 같이 먹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어. 어머니, 근데 그게 나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안 바뀌어. 바뀌기엔 너무 늙었어. 서현이 잠깐 무언가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표현을 잘 못해요. 준혁 씨가 저한테도 맨날 그랬어요. 왜 말을 안 하냐고. 티 좀 내라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말순이 서현을 봤습니다. 서현도 오말순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봤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마주본 게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못났네. 오말순이 말했습니다. 서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말순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조금 억지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웃은 것이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의 봄이었습니다. 완전한 해빙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해빙이었습니다. 얼음이 다 녹지는 않았지만 가장자리부터 물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순이 서현방에 노크를 2번 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힘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현이 오말순의 커피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오말순이 부엌에 나오면 작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믹스 커피였습니다. 말 없이 만들어 두고 서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말순은 그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박태수 이발소의 오말순이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과를 들고 갔습니다. 서현이 만든 한과를요. 이게 그 사업 한다는 거야? 응. 박태수가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씹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맛있지? 말순이 너 자랑하는 거야? 자랑이 뭐야?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자랑하는 거 맞다. 얼굴 봐. 오말순의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박태수가 그것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5월 중순이 됐습니다. 서현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다가 오말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 통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 통장이었습니다. 오말순이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통장 명의가 2개였습니다. 오말순과 이서현.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 한과 사업 통장이에요. 공동 명의로 했어요. 왜 내 이름을 넣어? 어머니, 돈이 씨앗이었으니까요. 수익이 나면 어머니께 드리는 게 맞아요. 수익이 나면 내 거야.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오말순이 입술을 달았습니다. 뭔가를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순 한과니까 말순이 절반 가져야죠. 오말순이 서현을 봤습니다. 서현이 무표정했습니다. 진담인 얼굴이었습니다. 고집이 세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 말에 오말순이 뭔가를 삼켰습니다. 웃음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말순은 가끔 서현이 한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현이 반죽을 치대고 틀에 넣고 정성스럽게 빼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손놀림이 주방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배운 거야? 네. 구례에서요. 얼마나 걸렸어? 2달 내내요. 2달에 다 배웠어. 기본만요. 제대로 하려면 몇 년은 더 해야 해요. 오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일이 다 그랬습니다. 몇 년은 해야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서현이 하던 손을 멈추고 오말순을 봤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요. 들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요? 싫으면 됐어. 아니요. 서현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있어요. 어머니가 해 주실 수 있는 거요. 뭐? 포장이요. 손이 많이 가는데 혼자 하기가 벅차요. 오말순이 앞치마를 가져다 맸습니다. 조건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맸습니다. 그날부터 오말순은 오후마다 서현 옆에 앉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한과를 한지에 싸고 끈으로 묶고 상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말 없이 나란히 앉아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가끔 서현이 뭔가를 설명했고 오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오말순이 더 빠른 방법을 찾아냈고 서현이 따라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같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태수 이발소에서 동네 사람 몇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오말순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봉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박태수가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한과였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전통 한과였습니다. 포장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말순 한과야.
며느리가 만들고 내가 포장했어. 이발소 안에 사람들이 한과를 하나씩 집었습니다. 박태수가 한 조각을 씹다가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며느리 솜씨 대단한데. 어르신 닮았나? 닮은 게 뭐야? 말순이 너 음식 솜씨 좋잖아. 오말순이 돌아서려는데 박태수가 불렀습니다. 말순아. 왜? 잘됐다. 오말순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이 초록빛이었습니다. 5월의 골목이었습니다. 살구꽃은 졌지만 잎이 풍성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 잎이 오는 것처럼, 화려함이 가고 나서 단단함이 오는 것처럼 그 초록빛이 오늘은 이상하게 좋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말순이 하지 않아도 서현이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오말순이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응.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말순이 아들 사진 앞에 잠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오말순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서현이를 잘 골랐어. 그리고 그 편지도 잘 썼어. 늦게 읽었지만 잘 읽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없을 것을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말순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현도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대화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대화였습니다. 봄이 완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먹겠다. 서현의 눈가가 잠깐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날 밤 오말순은 오래 자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뻔뻔이가 어딘가에 있겠지 싶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잠깐 그 고양이를 찾다가 웃었습니다. 뻔뻔이를 걱정한다. 내가 언제부터 이 고양이를 걱정하게 됐지. 낡은 통장은 없어졌습니다. 새 통장이 생겼습니다. 두 이름이 함께 적힌 통장이요. 3천만 원은 씨앗이 됐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싹이 어디까지 자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한 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봄도 봄이었습니다. 꽃이 다 피지 않아도 봄이었습니다. 얼음이 다 녹지 않아도 봄이었습니다. 오말순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72살에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만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다 녹을 테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72살에 늦었지만 안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조금, 딱 조금만요. 그리고 그 조금이 이 두 여자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말순처럼 표현은 못해도 마음은 있는 분, 서현처럼 말은 못해도 행동으로 버텨온 분, 준혁처럼 떠나면서도 끝까지 걱정했던 분. 드라마 속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면 오늘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먹겠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